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덱싱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만 건, 20만 건, 많게는 100만 건, 1억 건과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시리즈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리즈는 인덱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리즈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올 수 있는 조건색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특정 인덱스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덱스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건색인을 활용을 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선택해 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색인은 불리언 색인 혹은 팬시 색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빈번하게 활용하고 가장 중요한 색인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리즈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샘플의 특정 인덱스를 선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값 하나, 어떤 C75라고 하는 이 값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숫자 인덱스와 인덱스 라벨을 사용을 해서 모두 인덱싱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인덱스로 먼저 접근을 해보면 숫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0, 1,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C라고 하는 값은 숫자 인덱스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인 대괄호를 쳐주시게 되고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C에 해당하는 75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데이터를 이번엔 문자 인덱스, 즉 인덱스의 라벨로 색인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샘플에 색인 기호인 대괄호를 넣고 이 C라고 하는 인덱스 라벨을 쓰게 되면 동일한 값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특정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인덱스를 동시에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샘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숫자 인덱스로 따지면 이 색인기호 안에 있는 대괄호 안에다가 0부터 시작하니까 3, 5, 7이니까 2를 하게 되면 세 번째 걸 가지고 오고요. 5를 가지고 오려면 4, 일곱 번째 걸 가지고 올 거면 6 이런 식으로 2, 4, 6으로 해서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어떤 이런 메시지를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컨셉이 값을 하나 줄 때 값을 하나 스칼라 값을 주게 되면 이거에 대신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항상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6을 리스트 기호인 대괄호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괄호가 두 개가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색인하겠다라고 하는 대괄호고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해주는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덱스의 라벨을 통해서도 당연히 가지고 올 습니다. 이것도 리스트로 담아서 C, E, G 라고 한 형태로 데이터의 인덱스 라벨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색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C부터 G까지의 데이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C부터 G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총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이 색인 기호를 먼저 넣고 이 C, D, E, F, G라고 하는 5개의 값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C부터 G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인덱스 라벨을 5개면은 그나마 할만한데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이 값들을 다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범위값을 가지고 있는 범위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훨씬 더 간결하게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슬라이싱은 주어진 범위값을 주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SR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SR은 인덱스는 A부터 J까지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즈가 있을 때 색인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숫자 인덱스도 같이 저희가 색인을 할 수가 있었죠. 0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쭉 9까지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숫자 인덱스가 뒤에서부터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의 항목을 가리키는 마이너스 1, 뒤에서 두 번째 항목을 가리키는 마이너스 2, 뒤에서 세 번째 항목을 가리키는 마이너스 3과 같이 이제 맨 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인덱스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덱스를 접근을 할 때에는 SR하고 색인기호 대괄호를 한 다음에 0이라고 하면 0번째, 그러니까 즉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맨 마지막, 맨 뒤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SR에 색인기호를 넣고 9, 마지막에 해당하는 9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 인덱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슬라이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 1, 2, 3 앞에 있는 4개의 항목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웠던 바에 따르면 SR에 색인기호를 넣고 0, 1, 2, 3 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오고 싶은 색인을 리스트로 나열을 해서 선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리스트의 길이가 커지면 굉장히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가 있고요. 그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시면 슬라이싱을 색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4개의 항목을 선택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0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색인 슬라이싱을 해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인덱스는 포함이 되고 엔드 인덱스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것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색인을 슬라이싱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인덱스의 라벨을 통해서도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67에 해당하는 FGH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리즈에 F, G, H를 리스트로 나열을 해서 색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값이 많아지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슬라이싱을 하면 편하고 쉽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올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F, G, H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을 가지고 오고 싶은 경우에는 슬라이싱으로 SR에 F, H까지 하면 F부터 H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싱은 숫자 인덱스와 인덱스 라벨 둘 모두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차이점은 문자 인덱스인 경우에는 AND 인덱스가 포함이 되고요. 숫자 인덱스인 경우에는 AND 인덱스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샘플의 맨 앞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에 색인 기호를 넣고 0부터 앞에 있는 5개, 0, 1, 2, 3, 4니까 0부터 5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인덱스는 포함이 되고 숫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 인덱스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가 있는데 이 스타트 인덱스나 엔드 인덱스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 인덱스를 생략을 한번 해보게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슬라이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똑같이 인덱스 라벨을 통해서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5개이기 때문에 A부터 E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슬라이싱으로 색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인덱스로 슬라이싱하는 경우에는 AND 인덱스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서 0, 1, 2, 3, 4, 5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숫자 인덱스가 있다고 하면 이 5보다 이 AND 인덱스보다 작은 값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인덱스인 경우에는 AND 인덱스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문자 인덱스 라벨인 경우에는 AND 인덱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AND 인덱스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샘플의 맨 뒤에 있는 3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 샘플에 있는 맨 뒤에 있는 HIJ라고 하는 이 3개의 데이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의 스타트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하면 7이죠. 그래서 7부터 AND 인덱스가 9죠. 9기 때문에 AND 인덱스를 10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9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7:10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3개의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ND 인덱스를 한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인덱스를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스타트 인덱스는 무조건 처음부터 슬라이싱을 하는 거고 AND 인덱스는 반대로 무조건 데이터의 끝까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인덱스, 즉 역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역 인덱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맨 뒤에 있는 3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세 번째 거, 즉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가지고 와라 라고 구문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슬라이싱을 배우기 전에 했던 이 C부터 G까지의 데이터 선택을 이렇게 5개의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싱으로 훨씬 더 간결하게 C부터 G까지 라고 하는 형태로 색인을 하면 동일한 결과를 훨씬 더 간결한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시리즈에 있는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색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인덱스나 여러 개의 인덱스를 색인을 하거나 슬라이싱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 색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색인은 불리언 색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샘플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와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 불리언 인덱스라고 하는 데이터의 항목의 개수와 동일하게 10개, 이 true, false로 이루어진 10개의 항목을 가진 리스트를 불리언 인덱스로 선언을 하고요. 그 불리언 인덱스를 색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 불리언 인덱스의 각각의 값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오게 되는데 그 가지고 올 때 불리언 인덱스가 true인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과 같이 불리언 인덱스가 앞에 있는 5개는 false고 뒤에 있는 5개는 true라고 하는 불리언 인덱스를 가지고 색인을 하게 되면 이 true인 뒤에 있는 5개만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언 인덱스를 가지고 저희가 색인을 해올 수가 있는데 이 불리언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불리언 인덱스에 있는 true, false의 개수와 이 불리언 인덱스를 사용할 그 시리즈의 데이터의 개수, 그 항목의 개수가 동일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불리언 색인으로 되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리언 인덱스에 총 10개의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있는 불리언 인덱스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불리언 인덱스를 이 샘플 데이터의 색인 기호 안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이 불리언 인덱스의 뒤에 있는 5개, 즉 true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만 선택이 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인덱스의 true인 데이터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불리언 인덱스 앞에 있는 이 false를 true로 한번 바꿔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맨 앞에 있는 true로 바뀐 이 a라고 하는 값이 a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리언 색인의 기본입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샘플, 즉 이 시리즈의 크기, 즉 이 샘플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와 이 불리언 인덱스에 있는 이 true, false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에는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불리언 인덱스에는 10개가 아니라 이렇게 9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맨 뒤에 걸 보면 이 불리언 인덱스가 잘못된 랭스를 갖고 있다. 원래 10개를 가져야 되는데 9개를 갖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데이터의 개수와 이 불리언 인덱스의 개수가 꼭 일치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true, false의 불리언 인덱스를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을 생성을 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불리언 색인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불리언 인덱스를 저희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보통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조건 색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불리언 인덱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불리언 인덱스로 색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샘플에 데이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9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선택을 해오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이 9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저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샘플은 값이 10개가 있죠. 85도 있고 90도 있고 75도 있고 55도 있고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샘플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벡터. 시리즈이기 때문에 1차원 데이터, 즉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인데 그 벡터에다가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을 하게 되면 85인 경우에는 90보다 작고 90인 경우에는 9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을 할 거냐에 따라서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벡터와 스칼라 연산인 경우에는 값을 이 샘플에 있는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이 시리즈, 이 벡터, 이 샘플과 같은 벡터에다가 각각의 항목에 저 스칼라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첫 번째 항목인 85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작으니까 false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90인 경우에는 true가 될 거고요. 75인 경우에는 false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샘플에 있는 데이터의 항목의 개수만큼 저거 90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수행을 해서 그 true, false를 이 데이터 항목의 개수만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true, false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의 항목의 개수와 같은 이 true, false의 불리언 인덱스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생성된 이 불리언 인덱스를 이 샘플의 색인에 넣어주게 되면 저 조건을 먼저 실행을 해서 불리언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그 불리언 인덱스가 샘플의 색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true에 해당하는 값들만 출력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저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조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라고 하는 벡터, 즉 1차원 데이터와 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스칼라와의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샘플에 있는 각각 데이터 항목 하나하나에 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수행이 돼서 true, false의 리스트가 리턴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불리언 인덱스, 즉 조건을 이 샘플의 색인 기호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true인 애들만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색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아주 좋은 그 색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한 퀴즈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샘플의 데이터의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만 선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샘플에는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10개의 데이터의 평균, 이 숫자가 점수라고 치면 이 평균 점수보다 높은 그 점수만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일단 샘플의 평균값을 구해야 하겠죠. 이 평균값은 샘플의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이라고 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불리언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스는 샘플의 값이 평균보다 큰 데이터, 8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불리언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81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저 sample.min이라고 하는 구문을 넣어주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ample.min이라고 하는 게 먼저 실행이 돼서 이 조건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불리언 인덱스가 생성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불리언 인덱스로 저장을 해놓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불리언 인덱스를 이 샘플의
색인 기호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81보다 큰 값,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의 값이 50과 80 사이의 데이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과 80 사이의 데이터, 그래서 5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샘플의 데이터가 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rue, false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조건과 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AND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 두 개 이상을 나열을 할 때에는 조건을 괄호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두 개의 조건을 AND 연산으로 엮어서 한번 이 조건을 실행을 해 보시면 이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tru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로 리턴을 해서 불리언 색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드 5080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 샘플에 저 색인 기호 안에다가 저 불리언 인덱스만 넣어주게 되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 즉 이 두 개의 값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고 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색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방법이고, 이 선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인을 활용을 해서 특정 색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 색인이라고 해서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진 데이터만 선택을 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